사주의 키. 안녕하세요. 사주의 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 뒷부분이 2차원으로 알아보자 인데요. 제가 유튜브 초반 영상에서도 생극작용에 의한 오행의 강약의 순위를 2차원으로 회전하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썸네일이나 제목에 2차원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역학이 3차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막 4차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오늘 강의 제목 앞부분은 60간지가 단순히 60진법이 아닌 이유였죠. 왜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진법에서는 진법의 수만큼 문자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1진법은 0과 1이 필요하고, 10진법은 0부터 9까지 총 10개가 필요하고, 16진법은 0부터 9까지 해서 10개 한 다음에 A, B, C, D, E, F에서 6개를 더해서 16진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모든 진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60진법을 썼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1부터 9까지 간 다음에 10이라는 기호가 생겨요. 그리고 11은 그냥 10과 1을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21에는 10을 2개 쓰고 1을 써놨죠. 10 더하기 10 더하기 1이라서 21이라는 뜻이에요. 31도 그렇고 41도 그렇고 51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서 60진법을 쓰기는 했는데 잘 보면 10진법을 6개를 묶어 놓은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60간지는 어때요? 문자가 60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총 2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지도 이렇게 1차원적인 진법이 아니고 바빌로니아의 60진법처럼 2중 이상의 내부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에 의해서 간지가 60칸마다 결이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가보개혁 같은 연표를 외우면서 60간지가 천간 10개와 지지 12개의 결합으로 최소 공배수 때문에 60진법이다 까지는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지금 이 그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육각형이 있죠. 육각형의 모서리에서 뻗은 선들이 천간의 영역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6개의 영역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 천간 한 세트가 6세트 있으니까 육갑이라고 그래요. 삐리리 육갑더네 할 때 그 육갑이에요. 그리고 그림 안쪽에는 오각형이 있죠. 이 오각형에서 뻗어나온 선들을 따라가 보시면은 그 영역 안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트가 5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자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수 선생님이 만드신 오자술이랑은 한자가 달라요. 아무튼 여기 갑자에서 결이 맞아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10개와 12개로 지금 결이 어긋났죠. 여기서도 어긋나고 여기서도 어긋나고 해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다시 결이 딱 맞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간지가 60진법이라는 거에 최소 공배수의 시각화가 이 그림인 겁니다. 이거 초등학생 때 다 배우신 건데 그때는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막대형으로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결이 안 맞는데 아까 본 육갑과 오자는 여기랑 여기가 지금 최소 공배수로 길이가 딱 맞게 떨어졌는데 여기를 구부려서 붙여 놓은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역학의 상식 하나만 배우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 그림이 위키백과에서 60간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게 베트남에서 그린 그림이라서 그런지 간지가 반시계 방향으로 써 있더라고요. 한중일 삼국에서 그렸으면 아마 시계 방향으로 간지가 쓰이도록 되어 있었겠죠? 간지가 순행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배워볼 거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명칭인데요. 역학에서는 시계 방향을 좌선이라고 하고 반시계 방향을 우전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선과 전은 모두 회전한다는 뜻인데요. 좌선과 우전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돌리는 방향의 명칭과 좌우가 반대예요. 우리 운전할 때 우회전 어떻게 하죠? 핸들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우회전한다고 하죠. 지금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쭉쭉쭉쭉 돌려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핸들을 우리가 왼쪽으로 돌리고 있네요. 우리가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말하는 이유는 위쪽을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영화 토이스토리처럼 아주 작은 인형들이나 아니면 뭐 한 3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운전석에 레그룸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꼬맹이 입장에서는 지금 핸들이 나보다 위에 있죠. 어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핸들이 돌아가는데 그 꼬마아이 입장에서 핸들을 돌리면은 나보다 한참 위에 있는 이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야 우회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이 시계 방향 회전이 오른쪽 회전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왼쪽 회전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는 거는 서양식 사고관이자 현대식 사고관이고요. 동양에서는 항상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바라보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양식 사고관으로는 시계 방향 회전이 좌선이고
반시계 방향 회전이 지금 여기서는 서양식 사고관에서는 지금 좌회전이 왼쪽인데 동양식 사고관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또 오른쪽 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우전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생각하시는 동양식 사고관을 몸에 익히시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시든지 좌선인지 우선인지가 쉽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 좌선과 우전은 맹파 명리학의 하건충 선생님이 제시하신 이론 중에 선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자가 이렇게 있는데 천간은 갑에서 을로 순행을 하고 지지는 유에서 술로 역행을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선전이라는 구조라고 불러요. 여기서 선은 앞글자니까 천간이 순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고 전은 뒷글자니까 지지가 역행하는 걸 가리키는 개념이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선전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사주풀이를 할 때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역학용어 소개차 말씀드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간지가 그냥 60진법이 아니라 10진법과 12진법의 결합으로 이중구조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음양오행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배웠나요? 배운 적이 없으시죠? 제가 학교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안 배웠습니다. 저도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고 알았죠. 그래서 이 그림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음양오행이 적혀 있는데요. 안쪽에 간체로 양음이 적혀 있고 바깥쪽에 오행이 목목, 화화, 토토, 금금, 수수라고 적혀 있죠. 이걸 표로 바꿔보면 오행을 음양으로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할 거는 틀린 예시인데 만약에 반대로 음양을 오행 5개로 나눈 거였으면 천간이 어떻게 나와요? 갑병무경임 을정기신계가 나오겠죠. 제가 지금 천간을 음양오행으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번엔 이 틀린 그림 예시를 없애고 이 자리에 지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천간에 음양오행 붙었다는 사실도 안 배웠는데 지지에 삼재사상이 붙어있다는 말은 더욱 배웠을 리가 없겠죠? 역학 안 배운 사람이 생지, 왕지, 고지를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자, 우리 봄이 춘이고 인묘 진월이잖아요. 3개월짜리 춘 안에 천지인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계절들도 마찬가지고요. 12지지는 기본적으로 추나추동을 각각 천지인으로 3조각씩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봄 생지, 봄 왕지, 봄 고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봄이 크게 한 칸 지나는 동안에 생지, 왕지, 고지는 작게 3칸 지난 거니까 이 추나추동보다 천지인이 3배 더 빠르게 변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양과 음이 바뀌는 속도도 오행이 크게 한 칸 지나는 동안에 양음은 2칸 변했으니까 음양이 오행보다 2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 표들을 시계로 바꿔볼 건데 명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명리학은 시간이 아니에요. 명리학은 공간이에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일정하게 간지의 영역을 통과하고 있어서 간지가 바뀌는 거지, 지구가 거의 일정하게 돌아서 이 간지가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지, 사람이 간지의 영역들을 통과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간지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간지는 저절로 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동해야만 바뀌는데 지구가 저절로 이동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같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는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10진법이라고 배웠는데 음양오행으로 분리를 하고 나면은 이 빠르게 흐르는 이진법과 천천히 흐르는 오진법의 결합이죠. 이 작은 진법과 큰 진법이라는 개념은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음양은 1초에 한 칸씩 돌게 만들었고요. 오행은 2초에 한 칸씩 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 보면은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시계에 비유하자면은 음양이 초침이고 오행은 분침인 거예요. 자, 이제 지지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자축인묘 진성호미 신유술해라고 부르면서 12지지를 12진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재와 사상을 입히고 나면은 12지지는 작은 삼진법과 큰 사진법의 결합이죠. 여기서는 삼재는 1초에 한 칸씩 돌고요. 사상은 3초에 한 칸씩 돌게 만들었어요. 이 표 그대로요. 여기서는 삼재가 초침이고 사상은 분침에 비유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4개의 시계를 모두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2진법, 3진법, 4진법, 5진법의 시계가 정확히 다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60초가 걸려요. 그래서 간지를 그냥 60진법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런 내부 구조들을 다 무시하고 1차원적으로 다 뭉개버리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간지는 작은 이진법과 큰 오진법, 작은 삼진법과 큰 사진법의 결합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뭐 기호로 표기하자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세컨드고 여기가 미닛이고, 나중에 H 아워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나중 가서 이야기하고요. 제가 12지지에는 음양간과 오행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12지지 읽을 때 보통 인목, 묘목, 진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걸 오행만 읽으면은 목목토, 화화토, 금금토, 수수토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엄밀히 따지자면 그냥 춘춘춘, 하하하, 추추추, 동동동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여태 보여드렸듯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지지에 오행을 붙이는 것 자체가 초보자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초보는 아니고요. 한 중수 초입 정도 되시는 분들이시겠네요. 여러분들도 명리학 처음 배우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냥 갑을목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목은 인이고 화는 예의를 중요시하고 토는 믿음을 중요시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음양을 구분하고 나니까 갑목은 갑목만의 성질이 있고 을목은 을목만의 성질이 있구나. 갑과 을은 목이라는 공통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양과 음이라는 정반대의 성질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우시게 되잖아요. 또 십신생극론에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음양 구분 안 되니까 그냥 관인 비식재 이런 식으로 배웠다가 나중에 이제 음양이 구분되고 나니까 식신이랑 상관은 어떤 기준으로부터 생한다는 공통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비견과 겁재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지를 음양오행이 아니라 삼재사상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해서 천간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초보자적이듯이, 관인비식재 오신을 음양으로 구분해서 십신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초보자적이듯이, 이 간지 자체도 양과 음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음양오행과 삼재사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도 음양오행, 얘도 음양오행 이렇게 보는 게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요. 우리가 오행으로만 사주 풀다가 천간으로 사주 풀면은 사주 얼마나 잘 풀려요. 또 그냥 관인비식재로 풀다가 편관, 정관, 편인정인,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재 이거 다 나눠서 풀면은 또 그냥 신세계잖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돼야 사주가 좀 디테일하게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게 사주 해석의 수준이 아예 한 차원 상승하는 게 이 음양오행과 삼재사상의 구분이라고요. 지지에서 음양오행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삼재사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진짜 고수라고 불리는 선생님들과 그냥 평범한 선생님들의 차이가 갈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목토, 화화토, 금금토, 수수토라는 이 개념을 빨리 버려주시고요. 언제까지고 60간지에 음양오행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 머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 삼재와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떡하니 존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시를 해주셔야죠. 목목토, 화화토, 금금토, 수수토라는 그런 용어는 아직 지지와 지장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거를 배우기 전 단계의 학생들을 상대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 그림도 지금 완전하지는 못한 그림이에요. 지금 천간의 음양오행만 표기해주고 있지 삼재사상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 아무리 저작권이 없는 그림이라지만 퍼와서 쓰는 주제에 이런 말할 자격은 없겠지만요. 제가 그림을 조금만 더 잘 그렸으면 하나 새로 그려서 올려놨을 텐데 저는 그림판 수준이라 이렇게 원형 그림을 그릴 줄을 모른답니다. 이 시계 영상도 저희 사주익희 채팅방에서 영상 쪽 관련 일을 해보신 분이 계셔서 저 대신에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또 바쁘실 테니까 이런 그림을 너무 자주 부탁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2차원, 3차원 도형 잘 그리시는 분, 혹은 도형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잘 그리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다면 사주익희 유튜브 영상 수업 자료 만드는데 재능 기부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그림을 못 그려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도와주시면 저희 학당 줌 수업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수업을 이 공간에 대해서 나갈지 아니면 이 시간에 대해서 나갈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이 시계 나온 김에 할 만한 강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들이 1권 해설 강의 진도 나가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1권 해설 끝나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